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디테일한 증시 분석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디테일을 세워서 분석을 해야 잘 대응을 할까요? 네, 오늘 조금 숫자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먼저 우리 업종 차트 하나 먼저 우리 보시고 요거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한번 우리 업종 차트 제가 꺼내놓은 거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나왔나요? 자, 1차 보시면은 우리 7월 달이었어요. 7월 저점 만들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죠? 쭉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또 쭉 시원하게 내려오고 또 이제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고점 자리에서 이 MACD가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ADX인데 ADX가 먼저 어때요? 고점에서 꺾여버립니다. 결국 꺾이면서 데드 나오고 시장이 이제 하락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ADX가 요 3거래일 때 이제 꺾였어요. 그러면은 이후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아마 시장이 좀 제법 더 하락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하고 오늘은 요 상승과 하락, 상승 이 시점에서의 수급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7월 저점 2276, 그 다음에 8월 고점 2546, 요 올라간 게 31거래일입니다. 그러면서 11.85%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 9월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거래일 걸렸어요. 17.08%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했을 때, 요때 이 첫 번째 상승했을 때 수급을 봤더니 이 개인이 2조 3천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4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9월 30일부터 이 30일 동안 상승할 때 우리 개인 6조 9천억 팔고요. 기관은 4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인이 6조 2천억 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상승할 때 그러면 외국인이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나 요걸 좀 봤더니 전기전자 쪽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요쪽 섹터에 2조 4천억 매수했어요. 그다음에 이 운수 장비 쪽 결국 이쪽으로 한 1조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화학 쪽이 2,700억, 의약품이 2,400억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그 올릴 때 매도했던 거 봤더니 금융 쪽, 증권은행 보험 이쪽으로 한 2천억 매도하고요. 그 외에 서비스, 철강, 건설 얘네들은 아주 미미하지만 살짝 매수가 아닌 매도를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요번 상승장에서는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5조 4천억 얘만 샀어요. 그 밑으로는 의약품 봤더니 달랑 3,900억, 그다음에 운수창고 3,600억, 그 다음에 화학 쪽 2,600, 그 다음에 운수장비 2,500, 아니네요. 25억밖에 안 되네. 아주 짜잘짜잘하게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 봤더니 이제 서비스 쪽으로 1조 정도 매도했고요. 철강금속 4천억, 통신업 200억, 섬유 35억, 요런 식으로 매도를 올릴 때 수급,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샀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그럼 결국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하락할 때는 결국 32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16.16%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샀어요. 3조 9천억 매수 하락했을 때 들어오고 기관은 2조 9천억 오히려 기관이 엄청나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하락할 때 어찌 보면 관망이죠. 1,800억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도할 때 그러면 외국인은 뭘 샀지? 별로 수급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했지만 거기서 매수한 걸 봤더니 오히려 운수장비 쪽에 1조 1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화학 쪽이 4,800억, 운수창고 1,900억, 비군속박물 1,200억, 기계 쪽이 1,1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그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한 게 일단 전기전자 뭐 매수한 거에 비해 강하지는 않지만 1조 3천억 매도했고요. 철강금속 4,600억,
통신업 2,600억, 금융업이 2,20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도할 때 매수한 개인은 주로 뭘 샀을까라고 했더니 전기전자 쪽 2조 4천억 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7천억, 금융 6,700억, 기계 4,400억, 철강금속 2,500억. 매도는 운수장비 쪽으로 했습니다.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유통, 음식료, 비금속 광물 이쪽으로 매도를 했고요. 결국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관심 없는 쪽은 금융업 쪽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 그러면 이 상승장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면 뭐가 매도, 뭐 쪽에 매도 나올 건가? 요거를 유추하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수급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내가 이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지라고 했을 땐 수급의 중심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강이면 외국인 매수 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결국 기간까지 하면 좋은데 이 워낙 시간도 짧고 이걸 다 쓰려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 봤어요. 그러면 기관도 뭘 샀지? 그럼 같이 사내를 크로스 체킹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뭐랄까 확률적으로 높은 업종이 나오겠죠. 네. 외국인이 산 섹터 가운데서는 뭐 단연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운송장비, 화학의약품, 뭐 운수창고 이런 쪽 눈에 띄는데 최태규 전문가님은 외국인이 산 섹터 가운데 베스트 3를 고르자면 어떻게 압축하시겠어요?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갖고 안 갔던 쪽이 운수장비 완성차 쪽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락할 때는 얘네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락하는데 나름대로 견주하네? 그럼 다음 상승 나올까요? 당연히 상승 나오죠. 그럼 그 상승에서 이쪽 대완성차 쪽 움직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그간 베어마켓 랠리 동안의 매수의 성격은 뭐라고 압축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외국인은 어떤 매수를 펼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지들이 샀을 때 빨리 팔 수 있는 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큰 대형주 중심으로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큰 종목들 쪽으로 배팅 들어갑니다. 그네들은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던졌을 때 받아줘야 되거든요. 던졌는데 하한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못 팔아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문제가 생겨. 던져도 어지간하면 3, 4% 정도의 그날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던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은 수급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